속는셈 치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안 낚아보신 분도 운이 받쳐준다면, 혹은 그중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아까 저처럼 지금처럼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구입니다. 제가 오늘 대호만에 스피너베이트를 던지러 왔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 딱 틀었잖아요. 사실 팀워킹 전주에 와가지고 낚시 해봤는데 고기가 생각외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딱 이렇게 챙기고 지금 대호만에 딱 왔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로 찾는 곳들은 주로 이렇게 작은 수로가 연결돼가지고 본주랑 딱 만나는 지점들을 가서 스피너베이트 던질 건데요. 왜 그러냐? 여기 딱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조그만 베이트 피시들이 빠글빠글 들어와 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날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간척지는 늘 저녁이 되면 바람이 터졌고 본류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새수로 앞에 들어와 있는 베이트 피시를 잡아 먹으러 우르르 고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기대를 좀 해보고 제가 오늘 이쪽 수로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스피너베이트의 덩어리가 더커덕하고 물어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오늘은 스피너베이트 도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대호만 물어주시게. 엄청나게 지루했던 2분이 지나고 물바람인데 이거 갔다. 아무도 안 던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바람은 지대로 터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대호만 나에게 2kg를 달라. 일단 대호만은 되게 수로가 많죠. 근데 그 수로에 베이트 피시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수로가 이제 본류랑 만나는 곳들은 활성화된, 그러니까 피딩 모드가 걸린, 흔히 말해 사냥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되게 아주 얕은 곳에서 큰 고기가 있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얕은 곳에서 항상 먹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와 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본류, 초입 이런 데 다 좋은 포인트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스피너베이트 다 먹는 거 아니야? 내 선택은 맞았는데 스피너베이트가 안 먹는 게 아닐까? 뭐가 잘못된 거죠? 바람은 제대로 불어주는데 갔어. 이거 눈물이야. 원래 대호만은 저녁 피딩이 딱 걸리는, 특히 저녁 피딩이 아주 예쁘게 걸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엄청 얕아요. 여기 저기도 막 풀이 있잖아요. 나오면 무섭게 나오는데 여기가 붙으면. 근데 아까 우리 할 때랑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죠. 아까는 저 제방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상류에서 제방 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도 바뀌었다는 건데 바람이 훨씬 따뜻하네요. 남풍이라 그런지. 그렇지. 와, 크다. 그렇지. 와,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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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뿜!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바람 불면 여지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하이피처 맥스를 물고 나와줬는데요. 제가 여기 물 합류되는 지점부터 이 조그만 새수로 던지는 데부터 본류 쪽으로 이렇게 싹 밀면서 오는데 너무 얕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쯤 딱 그 타이밍에 똥 하고 때리고 가는 멋진 베스였습니다. 이 봄에 대호만에서 스피너베이트 물고 나오면 이런 빵 여지없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바람과 스피너베이트. 네, 제가 또 한 마리 이렇게 낚았습니다. 바로 대호만, 수도권 민심의 향방. 대호만 지난번에 TWR 한다고 잠깐 와가지고 영상 올렸더니 조회수 많이 나오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아예 신경 쓰지 않는 편은 아니라서. 이 대호만 좋은 곳이죠.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근무하시다가 반차 내고 트렁크에 있는 낚싯대 챙겨서 낚싯방 들린 다음에 바로 쏘면 딱 이 시간 도착하는 반차의 성지 대여만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요 계절에 여기 뭐 봄에 스피너베이트 장난 아니라서 사실 사람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요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여유있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의기양양 해줄 수 있도록 베스가 이렇게 또 한 마리 딱 타고 나와줬네요. 기가 막히게. 스피너베이트로 한 마리를 낚았으니까 스피너베이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스피너베이트를 선택을 하실 때 그동안 제가 뭐 블레이드나 빛과 반사 그리고 뭐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무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피너베이트 대충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건 8분의 3온스하고 2분의 1온스죠. 그래서 나는 좀 가볍게 쓴다 하면 8분의 4온스, 나는 좀 무겁게 쓴다 하면 2분의 1온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스피너베이트 헤드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하이피처 맥스인데요. 스피너베이트들을 보면 무게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헤드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헤드가 조금씩 커질 때마다 블레이드의 크기라든지 와이어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스피너베이트가 있죠.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하이피처인데, 하이피처 맥스가 아니고 하이피처요. 하이피처는 제가 써본 건 4분의 1온스부터 1온스까지 제품들을 써봤는데, 무게가 무거워져도요, 이 블레이드의 크기나 암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뭘까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냥 헤드의 무게만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했던 만든 사람의 어떤 요구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 작년 6월에 제가 런커에 남익기 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또 OSP 또 얼굴 아닙니까?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전에 그냥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 많죠.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의 크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그리고 이 헤드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빠르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8분의 3온스하고 2분의 1온스하고 8분의 5온스 세 가지를 가지고 일정한 수심, 그러니까 한 수면 밑으로 한 1m 밑에서 당기면 무거울수록 빨리 감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8분의 3온스는 같은 수심에서 운영을 한다면 더 느리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같은 수심에서 운영을 한다면 8분의 5온스 더 무거운 스피너베이트는 더 빠르게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도의 이슈를 단지 무게만 갖고 컨트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뭐 블레이드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져버리면 천천히 가야 되는 8분의 3온스 작은 스피너베이트보다 똑같이 오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블레이드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면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라서 그렇게 디자인한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루어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 스피너베이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심이 그렇게 크게 막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드가 무거워질수록 좀 더 빨리 감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깊은 데를 치니까 2분의 1온스, 8분의 5온스, 4분의 3온스처럼 더 무거운 걸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피너베이트는 무거울수록 좀 더 빨리 감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같은 수심에서 운용을 할 때, 이게 깊은 데에서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 워킹 낚시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고만고만한 수심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릴링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생각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저만한 거 잡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오늘 고생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딱 이 저녁에 대충 해가 지려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수요일이라 라이브 하러 가야 돼서 2시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니까 고기가 떡 하고 나와줍니다.
스피너베이트 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초보자가 쓰기에 좋은 스피너베이트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예상 질문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저는 2분의 1온스 추천해 드려요. 진짜 늘. 왜냐? 여러분, 그 스피너베이트 무게 비밀 아십니까? 스피너베이트 실제로 2분의 1온스 되는 거 저울에 올리면요 한 21g, 22g 이 정도 나와요. 2분의 1온스라며 14g이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뭐 혹자는 헤드 무게만 가지고 2분의 1온스라고 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심지어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제품들은 헤드 무게만 딱 2분의 1온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피너베이트 여러 개 사가지고 머리를 똑똑 잘라가지고 재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2분의 1온스는요 뭔가 약간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티어 브론즈, 골드, 실버 같은 느낌이다. 2분의 1온스는 중간 단위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g 전후쯤 나가니까요, 이게 던지기가 조금 편하고 일정한 속도로 감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8분의 3온스는요 너무 쉽게 떠오릅니다.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잘 만든 스피너베이트들도 8분의 3온스는 정말 천천히 운용을 해야 하고요, 정말 쉽게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게 되면 그 릴링 템포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피너베이트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8분의 3온스보다는 2분의 1온스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뭐 내가 만약에 로드가 미디엄보다 약한 거밖에 없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8분의 3온스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천드리고요. 8분의 5온스는 더 안 떠오르니까 편하지 않나요? 근데 8분의 5온스는요 이게 써보시면 2분의 1온스 정도가 적당하게 움직이기가 편하고요, 8분의 5온스는 조금만 방심하면 가라앉습니다. 진짜 조금밖에 차이가 무게가 안 나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고르실 때에는 8분의 3온스하고 2분의 1온스, 8분의 5온스가 제일 그나마 구하기 쉬운 제품들인데 그 중에서는 2분의 1온스 초심자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배 타고 낚시할 때는 8분의 5온스나 4분의 3온스를 주로 쓰고요, 워킹 낚시할 때는 2분의 1온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꿀팁 패스 전체 영상 보셔도 8분의 3온스로 고기 낚는 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좀 무게가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8분의 5온스나 4분의 3온스를 보팅할 때 선호하는 이유는 배가 포지션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요즘 뭐 스판락도 있고, 네, 제가 아무리 뭐 숙련된 그 트롤링 모터 컨트롤러가 이쪽인가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포지션 유지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떠오르는 게 심해요. 배도 밀리고 특히 바람 맞으면서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4분의 3온스나 8분의 5온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워킹 낚시할 때는 저 역시 2분의 1을 가장 선호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하이피처 X의 이 빨간 땡땡이가 2분의 1온스임을 증명하죠. 보팅할 때요, 직벽 같은 데서 폴링 볼 때, 혹은 8분의 3온스도 예전에 청평 같은 곳에서는 많이 썼다고 해요. 2분의 1온스나 8분의 3온스를 튜닝을 해서 빠지 같은 거 칠 때, 그러니까 요즘에 벨리나 카약 타시는 분들 있죠, 커버 낚시할 때 원만 쓰지 마시고요, 스피너베이트 2분의 1온스나 8분의 3온스 정도 되는 제품을 튜닝하는 방법은 블레이드를 조금 더 크게 쓰세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떨어지고, 정말 밸런스가 잘 맞으면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면서 스피너베이트의 폴링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게 스피너베이트가 캐스팅을 해갖고 리트리브만 해서 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텐션을 딱 주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 펄렁펄렁 하다가 갑자기 쿡쿡 하는 그런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벼운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죠. 월요일날 비가 제법 왔어요. 주말에 다들 낚시 많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비가 제법 많이 왔거든요. 화요일날 촬영을 갔다가 흙탕물을 만나갖고 대패하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흙탕물이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텐덤을 세팅을 했는데, 뭔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블레이드가 이렇게 텐덤이 되면은 진동이 있어서 좀 더 탁한 물에서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로 한 거를 주워 담아야죠. 그래갖고 쓰는 것도 있는데, 아까 잡았던 고기는 뭐 텐덤이라서 문 것 같지는 않고요,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꿀팁 패스 하면서 그동안 많이 했던 이야기들, 블레이드의 조합이 어떻고, 그래서 뭐 빛반사가 어떻고, 그래서 텐덤을 사용하면 더블 일로보다는 약간 진동이 더 있고 대신 빛반사는 좀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피너베이트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루어 개발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꿀팁패스 하면서 제가 초반에 천년도에 좋은 스피너베이트 고르기라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OSP 스텝도 아니었는데 하이피처를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이 정말 좋은 스피너베이트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가 잘 도는 게 좋은 스피너베이트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딱 폴링을 하고 첫 번째 리트리브에 덜커덕 하고 들어오는 입질이 많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잘 돌아야 뭐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배운 거예요. 저도 날 때부터 이걸 뭐 제가 알았겠으니까. KSA의 스피너베이트 정말 잘 쓰시는 박기현 선배한테 배운 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궁금해졌던 이유가 예전에 박기현 선배가 썼던 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블레이드가 잘 도는 게 좋은 스피너베이트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꿀팁패스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박기현 선배가 했던 콘텐츠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나니까 확실히 일반적으로 워킹 낚시 하시거나 아니면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스피너베이트가 좋은 스피너베이트입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여지없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블레이드가 잘 도는 게 좋은 스피너베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블레이드가 잘 돌려면 스피너베이트의 그 제일 중요한 부품 그쵸? 볼 베어링 스위벨이 좋아야 한다. 이 얘기들을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볼 베어링 스위벨을 전부 다 똑같은 제품을 쓰면 그럼 다 똑같이 좋은 스피너베이트가 될까요? 그 중에서도 뭔가 차이를 벌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얘 물어볼 때마다 다 볼베어링 스위벨만 얘기하더라고. 제가 만들다가 느낀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잘 만들어진 스피너베이트는요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더블 블레이드 타입인 경우에는 앞블레이드가 뒷블레이드를 건들면 안 됩니다. 뒷블레이드 회전에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더블 윌로우 타입의 경우에도 요 앞블레이드가 뒷블레이드의 회전에 관여하지 않아요. 요 도래 부분까지 이렇게 겹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블레이드를 치게 이 블레이드가 뒤로 간다고 해서 요 블레이드를 치게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텐덤 블레이드, 콜로라도 블레이드는 이게 블레이드가 짧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더블 윌로우 타입은 이 블레이드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칫 잘못 위치를 설정을 하면 요 훅 포인트를 칠 수가 있어요. 돌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훅 끝이 마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훅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블 윌로우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블레이드가 요 훅 끝을 안 치도록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이 블레이드의 길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설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중에 일명 잘 문다 라는 스피너베이트는 모두 이 룰을 지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바늘을 안 치고 그리고 큰 블레이드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 말고 또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할까요 형님? 하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암의 길이를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갖고 스피너베이트를 제작을 해보니까 암의 길이를 잘못 세팅을 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피너베이트가 아직 꿀팁패스 구독자님들 중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언더암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아요. 부상하는 힘과 이 와이어의 약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힘이 걸리면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오는 스피너베이트는 잘 히트가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암의 길이와 어퍼암의 길이 그리고 블레이드의 위치 같은 것들을 설계로 잘 극복을 해서 중요한 건 덜 도는 게 아니고 리트리브 할 때 그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도의 더 조건을 달고 싶어요. 블레이드가 잘 도는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설계가 잘 돼서 균형이 맞는 스피너베이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블 윌로우가 아니라 오늘은 콜로라도를 쓴 거예요. 물어볼 줄 알고. 오케이. 물어볼 줄 알았다고. 오케이. 물어볼 줄 알았다고. 이게 하더라고. 와씨. 이쪽은 안 돼. 야, 씨. 떨어지겠는데? 그때랑 다 같이 와서 조용히 와라. 조용히 와.
조용히 와줘 베스야. 갈 때랑 같이 후덕거리지 말고. 후덕거리지 마. 부탁이야. 야, 너 랜딩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할 거야? 예. 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한 마리 따뜻하고 낚아냈는데요. 갈 때 감아가지고 잠깐 뭔가 하도 맨날 찍었던 그런 어떤 엔딩이 보였어요. 근데 베스가 잘 협조해줘서 이렇게 딱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이피처 맥스 2분의 1온스 텐덤 블레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낚아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좋은 마음으로 이게 또 텐덤 윌로우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밸런스 얘기해드리고 싶었다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똑 하고 물어줬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뭐 텐덤 윌로우를 쓰든 뭐 더블 윌로우를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 해가 딱 진력에 이 봄에 딱 지금만 낚아낼 수 있는 쉘로우 롤라타 이렇게 활발한 베스 좋네요. 텐덤 윌로우를 쓰든 더블 윌로우를 쓰든 마음을 예쁘게 써서 본 거죠. 예? 원래 평소 같으면 쪼잔하게 한 마리 잡아 알려주는데 오늘은 낚지 않고도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베스가 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덩어리 잡다 보니까 네. 본인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누가 크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커요. 베스 저만하면 크죠. 진짜? 크죠. 굿 베스. 안동에서 라이브 스코프를 보고 하면 내 스피너 베이트 베스가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좀 믿음이 생기는데 안 물어도 워킹 낚시는 좀 답이 없거든요. 울 때까지 모르니까. 근데 경험이 쌓이면 내 블레이드를 보고 따라오는 베스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눈빛이요? 예산 눈이 아니었어. 그럼요. 그건 확실합니다. 스피너 베이트는 진짜 진입 장벽이 높은 루어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애초에 크랭크 베이트는 붕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크 베이트는 민호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피너 베이트 처음 던질 때 그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보고 믿음을 갖고 던져보려 했으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앞에 있는 블레이드 두 개는 도망가는 두 마리의 베이트 핏이고 이 털 달린 헤드는 그걸 먹기 위해 쫓아가는 포시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가 한 입에 다 먹으려고 왁 하고 먹거나 포시거가 크니까 큰 포시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한데 하고 사가지고 물에 던지고 한 3번 던진 다음에 안 모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에휴 형근아 또 속냐. 형 또 속.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그냥 베스가 좋아하는 루어다. 시스템이다. 생명체급이 아니다. 그렇죠. 플랫폼이다. 베스 헌팅 플랫폼이다. 네, 슬 해가 넘어가네요. 이제 한 30분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시간 안에 해가 질 텐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신나게 멋있게 불어주던 봄바람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여기에 찰박찰박 하던 소리도 좀 조용해진 게 오늘 봄습에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피너베이트, 블레이드나 스위벨 같은 이야기랑 무게와 속도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설계로 잡는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루어를 만들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초보자라면 2분의 1온수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가벼운 스피너베이트과 조금 더 무거운 스피너베이트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하이피처의 어떤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헤드만 무거워지고 그래서 속도란 이슈가 이렇게 변화한다 라는 이야기 고기인 줄 알았어요.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봄이 하루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봄이 다 가기 전에 스피너베이트 좋은 놈을 하나 딱 영입해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봄날이 막 맨날 따사롭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터져준다면 속는셈 치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안 낚아보신 분도 운이 받쳐준다면 혹은 주중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아까 저처럼 지금처럼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맛이지. 이 맛입니다. 이 맛. 친구. 낚았습니다. 오늘의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역시 중국 가기 전날 촬영은 띵호왕.